안녕하십니까. 그룹 1조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테라랩 석사과정 최성욱입니다. 저희는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채널을 위한 강화학습 기반의 패시브 이퀄라이저 설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속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SI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패시브 이퀄라이저의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간략히 소개한 후에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회로 시뮬레이션인 ADS와 결과를 비교하여 검증을 하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같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에 따라 D램을 3D로 적층한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HBM의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 주파수의 증가는 전송 중에 채널에서 발생하는 인서션 로스와 채널 간의 간섭인 크로스토크 현상으로 시그널 인테그리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앞서 말한 고속 시스템에서의 채널의 SI 문제로 인해서 신호는 왜곡 그리고 저감되게 됩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널 이퀄라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인지 또 어떤 채널에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최적화된 이퀄라이저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 및 이퀄라이저의 디자인 파라미터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최적화하는 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정의한 리서치 모티베이션과 오브젝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서치 모티베이션입니다. D램을 3차원으로 적층시킨 HBM은 메모리 채널 전송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클라우드, AI, 5G,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하지만 신호의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리플렉션, 인서션 로스, 크로스토크와 같은 SI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속 채널에서의 신호의 왜곡은 이퀄라이저를 통해 보상할 수 있지만 디자인 파라미터들 간의 연관성 때문에 이퀄라이저를 최적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HBM의 메모리 채널을 위한 패시브 이퀄라이저를 강화학습 기반으로 설계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된 방법을 회로 시뮬레이션인 ADS를 이용해 검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HBM의 이퀄라이저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HBM의 메모리 채널에 대한 환경을 DNN을 통해 구성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폴리시 및 밸류 네트워크를 통한 RL 기법을 사용하여 채널과 패시브 이퀄라이저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닫혀있던 I 다이어그램에 대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연구 주제의 목표입니다. 채널 시뮬레이션을 위한 디자인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HBM의 실리콘 인터포저를 구성하고 이 위의 3개의 채널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코일 형태로 된 이퀄라이저를 RX단의 병렬로 연결함으로써 하이패스 필터 역할을 하도록 해서 이러한 채널의 특성을 보완합니다. 이러한 DRL을 위한 MDP는 다음과 같습니다. A2C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케이스 1과 같이 iHeight를 스테이트로 받아 이퀄라이저 및 채널의 디멘전을 클래시피케이션하는 형태로 구성하였고 DQN 및 Reinforc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이트와 액션 모두 채널 및 이퀄라이저의 값 및 변화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액션을 함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결정되기 때문에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으로 정의가 되며 리워드일 경우에는 액션을 하기 전, 하고 나서의 iHeight의 차이를 리워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액션의 수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디스카운트 팩터를 0.99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A2C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2C는 Advantage Actor Critic의 준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DNN으로 구성된 환경에서 행동을 실시하는 액터 네트워크와 이에 대해 평가하는 크리틱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리언스 그리고 바이어스 측면에서 모두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템포럴 디퍼런스 기법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합니다. 각 변수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각 변수의 값을 정하는 이러한 액션에 대한 폴리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한 번에 학습을 진행하며 상세한 알고리즘의 경우 우측과 같이 TD 에러 그리고 어드밴티지 펑션을 통해서 로스 펑션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각 롤아웃마다 네트워크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화학습의 엔바이런먼트를 위해서 DNN으로 구성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표와 같이 히든 레이어 및 배치 사이즈 등을 설정하고 레이어 간 비선형성을 도입하기 위해 렐루의 활성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DNN 학습 결과에 대한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니셜라이저 또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우측 그래프 및 표와 같이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DNN 모델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트레인 로스의 경우에는 대략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테스트 케이스의 경우에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5승에 대한 결과를 단 500번의 에포크를 통해서 달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DQN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QN의 학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DQN은 리플레이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플레이 메모리를 사용함으로써 샘플들 간의 상관관계를 없애 안정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타겟 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타겟을 업데이트하지 않음으로써 학습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리플레이 메모리에 저장하고 메모리가 일정 크기만큼 쌓이면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그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정 주기마다 타겟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습을 위해 사용했던 환경은 모델링을 통한 환경이 아닌 DNN 기반의 환경입니다. 다음과 같은 DNN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값으로 학습을 시켰고 그 결과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fx는 500번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로스는 트레인의 경우에는 1.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테스트의 경우에는 2.24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5승으로 잘 수렴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전과 같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경우에는 렐루, 옵티마이저의 경우에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선 경우보다 배치 사이즈의 경우에는 100으로서 약간 큰 값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널 및 이퀄라이저의 디자인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한 강화학습 방법은 바로 reinforce입니다. 이 reinforce는 폴리시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액션에 대한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 직접 리턴을 구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자세한 알고리즘 내용은 우측과 같이 하나의 에피소드 내에서 각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에 대한 순서상을 데이터로 저장하고 이에 대한 리턴을 구해서 로스 펑션과 같이 이러한 수식과 같이 정리해서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각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엔바이런먼트를 위한 DNN 구성에 대한 결과입니다. 앞선 경우와 다르게 배치 사이즈를 512로 매우 크게 해보았고 이에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다른 그래프에 비해 약간 불안정한 수렴 정도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RMSE는 굉장히 작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략 6.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입니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활성 함수의 경우에는 렐루 펑션 그리고 옵티마이저의 경우에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였고 러닝 레이트의 경우에는 이포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러닝 레이트가 줄어드는 디케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팀원 모두가 각 강화학습 모델을 학습시켜 얻은 수렴 정도에 대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강화학습 알고리즘마다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에피소드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수렴하는 정도를 찾아서 그래프를 표시하였습니다. 모든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대략 0.25V에 수렴하였고 각기 다른 수렴 속도를 가졌습니다. 특히 reinforce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그 수렴 속도가 매우 느렸는데
그 이유는 오직 폴리시 네트워크만 사용하여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강학습을 위해 사용한 스테이트의 크기는 비교적 작은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한 DQN이 훨씬 더 빠른 수렴 속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베리언스 측면, 바이어스 측면에서 모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액터 크리틱을 사용한 A2C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수렴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강화학습 모델이 최적화한 결과에 대해 실제 모델을 사용하여 ADS 채널 시뮬레이션을 통해 I 다이어그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8GBps에서 모두 열리지 않던 I 다이어그램을 아래와 같이 향상시킬 수 있었고 세 알고리즘 모두 비슷한 결과를 추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A2C 기법이 약간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텀 프로젝트의 리미테이션과 관련한 퍼더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채널에 로우 패스 필터를 달아서 이렇게 고주파 성분의 상대적인 로스가 적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패시브 이퀄라이저의 효율적인 최적화를 위해서 공진 주파수가 고려된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실제 HBM 인터포저에 이러한 이퀄라이저들이 내장될 수 있는지 혹은 라우터빌리티를 해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덱 데이터 시트에 따른 I 다이어그램에 대한 스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을 가지고 있는 액티브 이퀄라이저와 최적화에 사용된 패시브 이퀄라이저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이퀄라이저로서 8GBps에서의 채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리워드 설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덱 데이터 시트를 기반으로 한 그런 스페시피케이션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하드웨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된 RL 모델은 채널과 패시브 이퀄라이저의 최적의 디자인 파라미터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DNN을 기반으로 한 이스티메이터는 environment 대신 사용하여 강화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타겟 디자인에 대해서는 RL 알고리즘 및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절히 잘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베리언스를 주요 타겟으로 할지 바이어스를 주요 타겟으로 할지 확실하게 정해서 올바른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